이상합니다. 뉴스를 보면 미국 경제는 사상 최고치라는데 왜 내 지갑 사정은 그대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중 위기를 체감하고 계십니다. 안으로는 불어나는 빚 때문에 허덕이고 밖으로는 우리 산업이 예전만큼 힘을 못 쓴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미국이 다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 잡혀서 천만에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금리 인하 뉴스가 아닙니다. 어쩌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거대한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니, 물가 잡는다고 전 세계를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시죠. 그동안 금리를 멈췄으니까 이제 내리는 게 순서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미국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도 유럽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시 돈을 푸는 완화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경제 교과서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돈을 푼다가 아니라 돈을 풀어도 경제가 안 사니까 또 푼다는 조금은 기괴한 논리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실패입니다. 좀 세게 들리죠? KB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했는데요. 과거 제닛 옐런 의장이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는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다는 거죠.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어요. 소비가 죽으면 정부가 돈을 꽂아줍니다. 투자가 멈추면 중앙은행이 유동성 링거를 또 꽂아요. 실물 경제, 즉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경제를 살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4년 주기로 이 인공호흡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환자한테 링거만 계속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골고루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특정 부위만 퉁퉁 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현상, 양극화입니다. AI나 반도체, 소위 말하는 M7, 실공주 같은 주식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우리 실생활과 연결된 평범한 제조업들은 다 망가지고 있어요. 돈이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하고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중앙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이 풀려도 이제 아무데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될 놈, 안전한 놈한테만 골라서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멕시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수도인 멕시코 시티의 집값은 비쌉니다. 홍콩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데 홍콩의 핵심지 집값은 여전히 비싸죠. 이들 놈 리스트에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AI 같은 핵심 주식,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부가 실패를 덮기 위해 돈을 풀수록, 즉 유동성이 폭발할수록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치가 보존되는 이런 희소한 자산, 중앙화된 자산으로만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채널이 왜 그토록 자산 방어와 금을 이야기하는지 바로 이 거대한 흐름 때문입니다. 경제가 망가져도 돈은 풀리고 그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만 몰려들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싸움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미국 정부와 미국 소비자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죠. 정부는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제발 돈 좀 써라 하고 등을 떠미는데 소비자들이 버티는 겁니다. 저 픽업 틀어. 지금 6천만 원 비싼데 좀 기다리면 중고로 싸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 가격에 굳이 신차를 살 필요 없지. 이러면서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돈이 없어서 굳는 침체가 아니라 심리적 침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버티니까 신규 주문 같은 경기 선행 지표들은 뚝뚝 떨어지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네. 이럴 땐 금리를 내려야지. 소비자들의 소비 지연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명분과 당위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돈을 풀려는 움직임은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실물 경제를 살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꽂는 유동성 링거다. 둘째, 이 돈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고 양극화와 중앙화를 일으킨다. 즉, AI 주식이나 금과 같은 핵심 자산으로만 돈이 몰려드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화려한 피날레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소비가 죽고 일부 자산 시장만 뜨겁잖아요.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중에 혹시 모를 양적 완화까지 다시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드디어 항복하고 지갑을 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경제 성장률도 좋고 소비도 살아나고 주가도 높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완벽한 순간. 많은 전문가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처럼 모두가 역시 미국 경제는 강해라고 환호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거대한 유동성 파티의 가장 위험한 정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유동성 링거로 연명하는 경제 시스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의 끝은 언젠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은 이 화려한 피날레가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으로는 비, 밖으로는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줄 진짜 체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